최근에 있었던 그 제천 산불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한테 또 조금 더 취재를 하시기를 원하실 건데 오늘은 브랜드 발표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저언론도 저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리를 곧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불이 더 크게 번진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거 더 심각해지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와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복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소재들이 잘 타는 소재니까 순식간에 이게 금방 다 타는 소재인데 이거는 뭐 불 났을 때 그 소방관에 불 좀 꺼졌었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친구가 와서 불 탱기. 특별히 한성문 지역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인정 지급서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전국 곳곳에 그리고 서울도 그렇죠. 산불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워낙 날이 가뭄이 오래되기 때문에 지금 산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은 도지사들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확인해 보죠. 전국 이딴 산불에 골프 연습 술자리 웬일. 여기에 방점은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겁니다. 웬일이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위아래가.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된 두 명의 도지사 화면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홍천 뭐 등등등 강원도에도 산불이 꽤 났거든요. 근데 진화 작업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그날 오후에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진화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인력들이 있는 가운데 그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방문. 이게 큰 논란이 된 거죠. 그리고요, 앞서서 그 전날 30일이죠. 김영환 충북도지사 옥천 산불 당시입니다. 저녁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산불 와중에 골프. 혹시 음주, 이것도 좀 논란이에요. 음주를 했는지 아닌지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논란 불질은 여당 소속의 도지사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각각의 도지사 해명을 좀 내놨거든요. 먼저 김진태 지사입니다. 산불 비상 3월 31일 골프 연습장을 찾았는데 이제 강원도가 당시에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사흘 뒤에 연가 신청을 서류상으로 한 걸로 보여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물으니까 그때는 구두로 했거든요. 비서실에서 누락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부적절한 행동 죄송합니다.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연가를 간 게 이게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산불이 났는데 1시간짜리 연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구두로 이거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김영환 지사는요. 당시에 이제 술을 마셨냐 어쩌냐. 그러니까 술자리에 참석한 건 맞는데 음주 여부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신 것으로 한다. 이게 지사 측 관계자예요. 그리고 며칠간의 외부 행사로 얼굴이 붉게 그을려서 얼굴이 붉어진 것. 당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얼굴이 좀 벌그스름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얼굴이 탄 거예요. 이런 설명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이걸 좀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김진태 강원도지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31일 당시에 이제 홍천, 원주 등등 산불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산불 재난 경계 단계에 발령이 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연가를 냈어요. 1시간짜리 연가. 일단 연가를 낸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1시간짜리 연가 냈다는 게 사실도 아니지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평일 근무 시간에 도지사가 1시간 연가를 내고 골프 연습장을 갔다. 예. 저런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데 예. 저런 해명을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런 재난으로부터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큰 사회 재난을 겪었고 또 여름이면 뭐 수해, 홍수 각종 이제 자연 재난들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평년보다 고온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도지사한테 가장 먼저 보고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 진압 현장을 살피지 않고 또 상황실에 앉아서 그 상황을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 이거 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는데요. 예. 초심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구설도 오르게 되고 저런 식의 부적절한 행동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진태 지사만 하더라도 사실은 레고랜드 부도 사태 원인 제공을 했다. 예.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에 대해서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 그때 당시에 근데- 큰 파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뭐 채권 시장의 경색이나 예, 예. 또 우리 신용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제 그런 사태로 번지니까 마지못해서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근데 김진태 지사도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러게요. 이제 국민들의 정서, 유권자들의 정서 이거를 잘 아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더 안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이분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거든요. 특히 네, 김희태 네. 지사. 예. 그냥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서 사실 이제 지방 공무원은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그 적절한 조치는 적절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팩트를 하면 모든 사항을 도지사가 그 업무 분장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예. 산불 같은 경우는 3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30헥타 이하는 이제 시장이나 군수가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21헥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진화 책임은 제천시장이 될 들어있죠. 당시에 제가 보니까 김영한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도 소유의 헬기라든지 장비를 총 지원해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관련돼서 계속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예. 충북에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했다고 그때 당시 이제 보고는 예, 예. 85% 이제 이제 완전히 되고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받고 그러면 조금 일단락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서 저 모임에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 소속의 2명의 도지사 사실은 그 전에 국회의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경험도 있고 지금 이제 행정가가 된 상황인데 글쎄요. 정치인과 행정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시선들이 있을까? 이거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전례도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 최규식 변호사, 이번에 김용환 충북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0일입니다. 여기는 발생한 게. 술자리 참석 자체가 논란됐는데 그 자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 얼굴이 불구스름한 거는 햇볕에 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사실 지역에서 뭐 산불 발화하는 게 자연 발화도 있고 사실 뭐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도 있고 사고도 있는 예, 거죠. 사고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금 아까 뭐 홍 의원님 좀 그 산불이 일어난 헥타르에 따라서 예, 규모에 따라 좀 규모에 다르다. 따라서 다르게 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도백이라면 예. 저 같으면 집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청에 대기하거나 조금 항상 불이 더 확산되어 가지고 할 그런 걸 좀 대비하면서 그렇죠. 조금은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저녁 술자리가 미리 잡힌 예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은 양해를 좀 구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잠깐 가서 얼굴 좀 비추고 사실은 여기 계속 있어야 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께는요. 사실 김영환 지사가 요 30일 지난달 30일에 요 일이 있은 뒤에 그 이후에 며칠 뒤에 한 말이 또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런 산불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당시에 현장 방문이 꼭 바람직하진 않더라.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또 내놨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얼마 전에 3.1절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기간 중에 자신의 공약을
또 뭐 뒤집어 엎는 바람에 지역의 언론으로부터도 이제 상당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게 불이 났는데 또 술자리 논란까지 또 겹칩니다.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번엔 처음이 아닙니다. 아. 이전에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 전체를 막 흔들어 놔가지고 난리가 날 뻔한 그 이제 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정강훈 목사하고 또 지금 치고받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김재원 최고위원 또 이 저 홍준표 시장, 김진태 도지사, 김영환 도지사 뭐 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집권 세력 전체가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이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온데 불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예. 이 집권 세력 전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재난 재해 상황에 정말로 하던 일도 멈추고서 뭔가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예. 말하자면 시도지사고 막 이런 것인데 저는 지금 집권 세력 전체가 기강이 좀 해이해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듭니다. 국민들이 재난 재해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 이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집권 세력이 다시 한번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기강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발언기 요청하신 건가요? 제가 짧게 드릴게요. 저는 말씀하세요. 저 김영환 지사는 변명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누가 봐도 저 사진 속에 들고 있는 게 술잔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아니라고 불렀다. 얘기를 하니까 뭐 일단 노래도 예. 불렀다. 이런 예. 이제 뭐 목격자들의 그런 얘기도 얘기가 좀 들리고 있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더 큰 사실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솔직히 시인하고 예. 부적절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저렇게 우기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고 지금 전재수 의원이 기각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난 화재 현장을 안 가고 안동에서 먹방을 찍었다. 아. 이거 가지고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동일한 그때. 기준으로 예, 보면 맞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 소속의 예. 자치단체장들의 행동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럼 당에서 누군가 당대표가 나서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경고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 예.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도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 기강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 도지사, 뭐 군수 등등등 행정가입니다. 국민들이 행정가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통상적인 일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것도 행정가에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가는 늘 긴장 속에 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런 긴장 갖고 계신지 지금 국민들이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만 안 둬 갈수록 태산이다. 정광훈 입에 오른 사람들. 사람 들인 거 보니까 복수예요. 지금 여러 명이 이 정광훈 목사 입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요. 영상이 좀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을 담긴 영상인데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And to President 요즘 Yoon 와서 Suk-yeol, 내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I am in 지금 question these 이재명만 days. 잡아놓고 Because if you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just 느낌이 finish 드는데 everything off by arresting 그렇다면 Lee Jae-myung, 윤석열 당신도 나는 의심할 거야. then even you, Yoon Suk-yeol, 문재인을 I shall- 집어넣으라 말이야. because you must arrest Moon Jae-in.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Even 문재인한테 President Yoon 뭔가 책 잡힌 걸로 난 의심하겠어. You must be caught not 내가 to do this. 윤석열을 위해서 I will 애국운동한 게 also bring about 아니야. impeachment movement 착각하면 안 on 돼. you. 어디라고 말이야. About 한동훈 this. 장관 And to Minister Han Dong-un, 더 이상 쇼하지 마. you must not lead on a gesture. 이재명만 집어넣은 척하고 You 국민들을 속여 only 먹으려고 pretend to 그러면 arrest Lee Jae-myung and try to 한동훈 fool the 장관 people. 당신 나한테 주고. And to Minister 자, 전재수 의원님, 홍석주 의원님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깜짝 놀라서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먼저 전재수 의원님. 일단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간 거친 얘기를 했죠, 지금요? 예, 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저 정강훈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 뭐 사람 머리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정광훈 목사와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말하자면 근간에서 허물어 버리는 그런 예.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이 저는 발언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도 자기 앞에서는 이 까불면은 가만 안 둔다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저 정도 말씀하는 것도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저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은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일정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자신이 크게 좀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관계를 정리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확실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저런 생각이 앞으로 조금 더 확산되고 저런 말씀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발언이요. 신자들로 보이는 분들 앞에서 한 얘기로 좀 보여요. 저 상황은요. 근데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뭔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이름이 막 등장해요. 무슨 수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요즘 민주당이 워낙 뭐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 별로 같습니다. 번졌습니까? 그거 거의 좋다고 많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번지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지금 요즘 탄핵이란 말이 유행으로 나오는데 요즘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 조금 상당히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제 강성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 세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좀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적개심이 좀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그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뭐 강제 철거가 되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 좀 그 교회의 어떤 신도들하고 좀 대립도 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이런 MBN 같은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과연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전재수 의원도 뭐 정리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려면 공식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저희 당하고 공식적인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법정 뭐 간다든지 협의 이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정리를 뭘 할지 사실 애매한 근데 공식적인 상태죠. 관계가 없는데 내용을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광훈 목사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섞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언론에서 좀 확대 뭐 생산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에 더 이제 좀 부각이 예. 되는 그런 어떤 국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이 내용 좀 아까 들으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좀 정리했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죽어. 이거는요 뭐 굉장히 험한 말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유가 이재명 아닌 문재인 빨리 수사 착수하라. 이재명만 넣는 척하고 속여 먹으려 하면 가만 안 둔다. 이 취지거든요. 최기식 변호사. 이건 뭡니까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지역에 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런 이제 만날 기회에 예.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재명만 수사하면 어떡하냐. 문재인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예. 문재인도 집어넣어야지. 예. 제가 또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그게 하셔요. 굉장히 강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인가요? 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쩌면 정부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그걸 어쩌면 대언하는 형태로 저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고
예. 한동훈 장관을 끌어내리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정말 이 보수 오른쪽에서는 이재명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하는 그런 있다. 강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거 정말 좀 알아들어 달라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앞서서 올해 초에 정광훈 목사가 저런 식으로 어떤 예배 형태의 얘기를 중에서 정치적 현안 얘기하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을 걸어서 보니까 올해 초인데 여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당원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 들어보시죠. 부산의 장재원 의원 잘 들어. And 장재원 of Busan, listen up. 당신은 목사들로 태어났다며. You're born as the son of 왜 pastor. 그런데 광화문을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about 정강훈 왜 씹어? But why do you cuss me? 우리가 200석 만드는데 절대 방해 놓지 마. But you must not distract us 알았죠? in this movement. Do you get thi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십만 명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 있어. So now we have been registered to 까불지 People 마 이 Power Party. 자식들아.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if you're 봐. registered to people. 정강훈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You must 자식들아. not make little of me. 자, 마지막 대목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봤는데 저게 사실 여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들을 분들이 꽤 숫자상으로 많아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도 본인이 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정광훈 씨의 허세일 수도 있고 뭐 상당 부분 과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정광훈 씨라는 분은 원래 저렇게 과격한 언행을 하고 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분이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광훈 씨를 이용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무렵에 한참 이제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할 때 거기에 국민의힘의 황교안 전 대표, 지금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다 나가가지고 그 집회하고 정광훈 찬양하고 아니, 김기현 대표는 과거에 그 집회에 나가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 스스로 광화문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행사나 장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 청구서를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에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그 5.18 망언도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뭐 이런 거듭된 실언, 망언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저런 이제 극단적인, 극우적인 세력하고 완전하게 절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중도층으로부터 굉장히 차가운 어떤 민심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한 발언을 좀 정리해놨어요. 굉장히 사실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말들인데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놨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일단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얘기였죠.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이 교체됐겠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방금 들으셨어요. 내가 윤석열 위해서 애국운동한 게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수사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죠. 옆으로 갑니다. 우리 수십만 명이 당원으로 정당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이러면서 뭔가 원포를 넣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최근 발언이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화면에 아까 보면은요, 뭐 당원으로 들어가면 손 들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화면을 좀 정리하면 이 모습이었잖아요. 자,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 기자들 사진 좀 찍어봐. 그러는데 교인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 상황입니다. 일단 최기식 변호사.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치인분들과 정광훈 목사 단절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의 운동이 어떤 계기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보수 우파들이 밀리고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또 애국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또 햇볕에 또 비 오는 날에 저 광장에 모였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마음 속에는
우리가 좌파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예.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우린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을 예. 어떻게 됐든 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어떻게 됐든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 예. 이런 걸로 계속 연결이 돼 있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집행부도 가장 오른쪽에서 열심히 싸워주는 이분들을 예. 단절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최규식 변호사 말씀대로면 이분들이 과거부터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단절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냥 계속 같이 뭐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저 최 변호사 말씀을 좀 이제 인장 선생님 말하면 사실은 2018년도 19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특히 조국을 비롯한 어떤 내로남불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당시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도 이제 그 부류 중에 한 분이고, 해서 저희들 지금 당에서 생각은 물론 과거의 어떤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운동한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저런 어떤 목소리 하나하나에 저희가 뭐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당연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 어떤 국민들, 특히 어떤 중립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으로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당의 지금 확고한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단절이다, 헤어진다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중심을 제대로 잡아 가느냐, 이제 여기서 저는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구하는 바가 정책 얘기가 아니라 특정 수사상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굉장한 엄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다면 당에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이?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검찰이 정거에서 이제 수사를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서는 하고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서훈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정의용 또 실장에 대해서만 왜 하느냐, 왜 위에 그 이제 상급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어떤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차피 또 정거대로 이제 하는 검찰의 수사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꼽히는 분들 표현이 있죠. 뭐 개혁의 딸, 줄임말로는 개딸이라고 불려요. 그 개딸들과 정광훈 목사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오늘 좀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양극단을 제외하고 가운데, 중도, 중심, 이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강력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당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겠습니다만 중도와 중원을 바라본다면 자제를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개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하느냐 비판하잖아요. 역지사지해야죠.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물론 그분이 극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이제 빅스피커로서 영향을 갖지만 당의 그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또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개딸들이 민주당에 직접 들어와서 권리당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과 유상범 의원 비교가 좀 달라요. 비교 대상 같지만 달라요. 약간 분석이.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른바 정광훈 목사, 뭐 정광훈 목사와 그 정광훈 목사의 어떤 뭐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마 거기와 이른바 개딸과 비교하면 영향력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아니면 더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느 쪽이 더 문제다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둘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만 예.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런 뭐 신도들이나 예. 혹은 그런 이 보수층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당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정당 안에도 다양한 당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게 당내 의사 형성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나 당 지도부가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정하게는 저런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우려를 하는 거고 사실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따라서 그런 실언을 했을 예. 때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당에서 그에 대해 단호한 징계를 했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절연하는 거죠. 예. 저런 어떤 극우적인 목소리가 당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 어쨌든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표명됐을 때 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저는 절연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자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당원들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래도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예. 앞으로 그런 극단적인 언사들이 계속 그 뒤를 이을 거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당내 경쟁의 룰을 예. 당원 100%로 바꿨어요.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을 별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더라도 그게 표가 된다면 예.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김재원 이번에 최고위원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당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기식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 유상범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이 각각 뭔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약간 결은 좀 달라요.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시겠습니까? 일단 그 개딸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예. 정말 그 지지한 어떤 개인 팬클럽 비슷한 걸로 저는 약간 보이거든요. 팬덤.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거나 이쪽 세력들은 보수의 그냥 최극단에 서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영역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딸은 특정 개인에 집중돼 있다면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된다 나라를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이 개딸이 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역시 이런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계속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 총선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당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들과 방책들을 지금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서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목소리 중에서요. 앞서서는 전 민주당 사안과 좀 비교를 또 한 목소리였는데 이번에는요. 몇몇 분들이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 좀 낸 게 있거든요. 그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당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 정교 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선 지고 나가지고 야 우리는 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아무 지지가 없냐. 이것 때문에 건전한 보수 담론을 가진 시민사회를 키우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를 끌어들였죠. 첫 번째가 종교 집단, 두 번째가 안보 단체죠.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새롭게 탄생이 되고 또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막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민당보다 역전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들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는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십만 이런 단위는 아니겠지만 뭐 최소한 한 10,000명 이상 정도의 당원은 정광훈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런 게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홍석준 의원님. 몇십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 뭐 만 이상은 쥐고 있는 거냐. 당원들의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 가능한 거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광훈 목사가 그 일부는 이제 당원으로 당연히 좀 가입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주장에 저희들이 이제 당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휘둘리지 않으면 사실은 뭐 아무런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개딸 비교도 나왔습니다만 개딸들은 일일이 그 민주당 의원들 찾아가서 예를 들면 서른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막 항의 시위를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또 심지어 수박 칠적이다 이런 포스터를 막 뿌리면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각 개별 의원들의 표결에까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정광훈 목사는 사실상 뭐 저런 어떤 조금 험한 말은 하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지율에 부담을 준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부담이 주는 것은 결국은 정광훈 목사의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을 정말 이제 당에서 그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정광훈 목사가 정치권의 이슈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매개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당선된 이후에 바로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한 말, 그 이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한 말, 이런 것이 큰 논란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다른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충무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러니까 저 얘기의 취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4.3 추념식에 불참했는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아 대통령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럼 서해 수호의 날 국경일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쉴드도 사리에 맞게 쳐라.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여기 화면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러는데 공개 활동 당분간 안 한다. 공개 활동 이제 방송 출연 등등등을 말하는 거죠. 바로 또 반응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반응이나 사과는 빨리 하는데 계속 뭔가 좀 설화처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튼 이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비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김재원 최고는 입만 열면 지금 사고입니다.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번 사고를 쳤을 때 제대로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조치가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저는 이제 사고를 그만 치는데 뭐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지금 5.18 그거 했을 때도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간 뒤 미국 가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를 천하 영웅으로 또 띄워놓은 겁니다. 천하 영웅으로 띄워놓으니까 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대통령까지 한동훈 장관까지 오만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천하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지금 4.3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는 또 이제 저 망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 예. 안 하면서 또 아마 사고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최고위원 당선자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 윤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해부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발언한 거 가지고서 징계를 하고 결국은 당 대표를 쫓아냈는데 거기에 준하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에 주고받고 지금 이게 예. 많이 하는데 판판이 김재원 최고가 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붙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예. 두 분은 이제 하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두 분 다 기반이 지금 TK인데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 좀 그 당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기식 변호사.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4.3과 광복절을 비교하면서 약간 격 차이가 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소해수원날은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게 지금 꼬집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나 안 했나 이거 차이를 두면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 불참을 어떻게 됐든 최고위원회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예. 시도를 했는데 그걸 명분 이유로 삼았던 것 같아요. 딱 그 현상만 딱 보고. 근데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그것보다는 보수와 어떤 우파와 좌파였던 그 관계 속에서 예. 대통령이 우파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 좌파가 중심이 되는 행사도 역시 다 골고루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서로 빈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대통령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워딩이 나왔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 행사도 이렇게 골고루 가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주 의원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릴 텐데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 이 정도 됐으면 당 윤리위원회 있으니까 윤리위원회 올려서 뭔가 징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윤리위원장이 사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왕희 위원장이 사퇴하셨죠. 그럼 윤리위 가동이 됩니까? 지금 뭐 대리도 있고 굳이 가동하면 가동이 되는데 예. 그래도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예, 안 계시니까 조만간에 다시 빨리 이제 대표가 빨리 이제 지명을 할 것으로. 공교롭게 또 윤리위원회 좀 위원장이 안 계셔서 또 이게 뭐 가동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요. 지금 길게 정광훈 목사 이야기,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쭉 해봤는데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집권 뭐 여당 집안 사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요. 외부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은 좀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모습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 주제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주제 제목은 이겁니다. 판판이 밀린 민주당. 조선 제1의 혀 공인한 건가? 이 표현. 조선 제1의 혀. 근데 민주당이 공인을 한 거냐? 뭐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인사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을 벌였거든요. 그 모습 갈래가 많은데 좀 저희가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이미 여의도밭에 왜 와 있냐.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무엇을 깊이 지금 그 행정을 천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황교안 장관이 오늘 그 마음이 이미 여의도밭에 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미 정치인이다 뭐 이런.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뭐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는 가끔만 오잖아요. 부를 때만. 예. 농내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위원님, 지금 녹음까지 있어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구속해야 된다고 다른 국민하고 형평성권대 본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갖고 논 거 아닙니까?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부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비하기다? 에이, 저는 국민들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보는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저희의 저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죠.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뭐 윤도현은 아닌데요. 뭐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기식 변호사. 여러 장면을 지금 묶었어요. 근데 어째 가만히 보면 민주당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밀리는 모양새 같다라고 느끼신 분이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금 그건 아마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 보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지금? 여러 장면이 등장했어요, 지금. 아까 뭐 저기 그 박범계 장관님 여의도 라디오에서 그 한 여의도 말인데. 가끔 온다고요. 그런 또 그렇게 거는 받아친다. 정말 한동훈 장관만의 화법이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 정말 잘했거든요. 예. 그때는 아마 이제 수사로 이제 그 검을 쓴 거고. 최기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인데 후배인가요, 한동훈 저랑 장관이? 동기죠. 동기입니까? 네네. 아, 동기시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언어로서 또 칼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 언어의 칼이고. 예. 예. 또 하나 이제 진짜 무인이 쓰는 칼. 예. 그 세 가지는 사실은 그 혀와 칼과 검찰의 수사란 이 방법만 다르지 사람을 찌르고 또 살리고 하는 모든 방법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조선 최고의 혀다. 예. 이건 충분히 조선 최고의 검으로서 같은 충분히 의미다.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대 동기시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도 저런 화법이었습니까? 지금 화법, 주로 저런 화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 지금 아까 예의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말도 우리가 보통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보면 민주당 분들 굉장히 열심히 뭔가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밀리는 모양새는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또 한 장관 괜히 정치적으로 또 띄워준 거 아니냐, 체급만 키워준 거 아니냐, 또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보기에 따라서 아마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판단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예. 눈도 말할 때 보면 눈도 깜빡하면서 조살 막 이렇게. 예. 이게 경상도식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옛날에 이제 경상도식으로 하자면 어른들이
뭐 저렇게 말이 많은 촉새처럼 말이 많냐 이런 촉새? 이야기 촉새. 예. 예,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촉새처럼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묵직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 아니면 끊임없이 조잘 되듯이 촉새처럼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말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 중에 복심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검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칠고 일방통행식이고 뭔가 좀 뭐 이렇게 밀고 나가는 뭐 예, 이런 리더십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하는데 좀 익숙하지 못하고 타협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뭔가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뭐 이런 그리고 좀 따뜻한 언어를 쓰기보다는 좀 거칠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뭔가 이 싸움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뭔가 좀 지도자로 뭔가 좀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예. 그냥 정쟁에 능하고 말싸움에 능한 그런 이미지로 소비되고 말 뿐이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는 그런 예.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오히려 말 잘하는 것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예. 좋은 자세와 태도로는 국민들에게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민들은 말 잘하는 것보다 좋은 예. 자세와 좋은 태도, 좋은 품성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지. 끊임없이 싸움하고 끊임없이 한마디도 안 지고 예. 뭐 이기려고 하고 이걸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진영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가 말 잘하는 것보다 예. 훨씬 더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제목 중에 조선 제1의 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을 쓰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예. 대신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예. 조선 제1혀다. 조선 제1혀. 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김의겸 의원이 이제 조선 제1의 혀, 김의겸 의원 하면 뭐 사사건건 그냥 굉장히 많은 충돌을 한동훈 장관을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선 제1의 혀라는 표현을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표현을 쓴 게 한동훈 장관의 말 구사력을 인정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답답함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비꼰 겁니까? 좀 비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두고 뭐 조선 제1검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다. 그런 어떤 평가에서 나온 별칭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비꼬아서 조선 제1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좀 평상심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평상심이요? 어떻게든지 한동훈의 길을 좀 꺾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어떤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좀 냉정하고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예. 그런 접근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영상이 나왔거든요. 김의겸 의원이 막 손을 이렇게 떠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모습인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언론에서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 너무 열불이 나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하게 흥분을 한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과하게 흥분해서 뭐 호통을 친다든지 내지는 지나치게 뭐 말이 빨라진다든지 뭐 언성만 높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의 질이나 혹은 비판에 대해 설득력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보다 반드시 물어야 될 걸 묻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걸 하고 또 국무위원의 답변이 이런 점에서 문제라는 것을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짚어줘야 그게 훨씬 더 전달력이 있는데 최근에 특히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게 마음이 앞서고 평상심을 좀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앞서 전재수 의원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엔 신선했어요. 저런 국무위원의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할 말 하는 거 국민들이 신선하게 느꼈는데 저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를 느낍니다. 아니 저분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하려고 국회에 나오나 말싸움에서 마치 못 이겨
이겨 먹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요즘 들어서는 뭐 중2병 걸린 거냐 이런 평가까지 중2병이요? 예,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아무리 의원들의 질의가 좀 핵심에서 비켜나거나 예. 의원들이 감정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이게 임명직인 법무부 장관마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해서 국회에 예. 나와 있는 건데 덩달아서 그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입씨름을 하거나 서로 비꼬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자체로서 국무위원 그 위치에서 좀 맞지 않는 언행이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치를 한다면 저런 모습은 지지층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줄 줄 몰라요. 예. 근데 더 넓은 국민들한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 리더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평가를 받기에는 지나치게 강팍한 모습이에요. 예. 저는 그런 점도 한동훈 장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께 짧게 뭐 비슷한 질문인데 조선 제1의 혀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표현. 어제 본회의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이색적인 관계를 많이 받는데 보통 한동훈 장관 나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유를 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한동훈 여의도로 와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잘한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있는 정청래 거예요. 의원이 그 자리가 맨 뒤에 앉지. 왜 얼마나 큰 소리 하는지 빨리 한동훈 장관 여의도로 오기를 민주당이 원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도 드는데 예. 지금 김의겸 의원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청담동 바 사건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흑수 선생께서 지금 트라우마가 약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예. 약간 트라우마 걸렸어. 그래서 손도 제가 볼 때 좀 뜨는 것 같고 한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에 분들도 말씀했지만 너무 한동훈 장관을 코너로 늘어놓고 소위 말해서 비판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정확한 팩트가 아닌 불리한 어떤 그러니까 너무 오바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은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예. 그 농내 의원 그 체포 동의하고 기소를 한 게 3개월 만에 한 게 이재명 예행 연습용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어떤 거를 했다든지. 예. 또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본인이 검사장일 때는 그렇게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소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인데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논리에서 밀리니까 애모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스스로가 논리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희화화가 되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예. 아주까리 기름으로 해서 조금 약간 빠져나간 식으로 희화화했는데 김희재 의원은 어제 보니까 본인 스스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작아지는 MO의 가사처럼.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좀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좀 나쁜 좀 시각으로 한동훈 장관을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좀 예. 오버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국회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물론 당연히 정책적인 분면 질의도 있었지만 또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 속에 저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좀 영상이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얘기가 좀 있는데요. 뭐 여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 최근에 어떤 모습도 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 내용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제목부터 보죠. 삭발식 때 거부권. 최근에 보였던 모습들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건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양곡관리법이죠. 이 거부권 행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 오늘 좀 대정부 질문 오늘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진행됐는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행정 조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농림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축산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의원님께서 듣고 싶은 답변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잘못돼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제 수매 제도를 제가 한 가지고 말씀 더 드릴까요? 강제 수매를 제도를 가지고 선제 조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가가 의무적으로 남으면 사주는데, 그리고 쌀 농사가 비교적 요즘 기계화가 되고 해서 비교적 좀 딴 작물보다 재배하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리님, 이제 강제 수매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선제 조정은 안 됩니다. 정부의 엄청났군요. 오늘요. 이 양곡관리법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저 거부권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로 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또 다른 저 처리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 양곡관리법 얘기를 하자면 지금 들으셨지만요. 여당과 정부 그리고 야당 완전히 충돌하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 얘기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요.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 양곡법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가 됐고 예고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방송법 등등등 몇 가지 법안이 지금 처리가 예고돼 있거든요. 근데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충돌에 계속 연속되는 건데, 글쎄요. 이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되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혹시 너무나 지나치게 입법, 어떤 강행,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5월 9일 날, 작년 5월 9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지금 당선된 지 1년이 넘었고 곧 취임 1년이 다 돼 가는데 예.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납니다. 그러면은 야당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또 한 번도 안 만납니다. 그다음에 국회는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라 그래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예. 말하자면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남기게 되는 건데,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이고, 예.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해 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도 안 만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만나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이,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예. 없는 처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은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가지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영 방식, 정치적 리더십을 완전히 좀 바꿔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말하자면 국정 운영의 성과도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고고 예상이 된 셈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법안 처리 민주당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에 지나치게 어떤 독선적인 이미지를 또 갖게 될 가능성,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걱정되는 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거부권으로 제2 요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런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죠. 예.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런 것을 노리고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전지수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체크를 좀 하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지금 현재 3번을 식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작년 말에 그 민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 초청해서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기현 당 대표도 예. 만났습니다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뭐 전혀 안 만나고 있다 이것은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하고 있는 보면 입법 폭주를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방송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또 국회에서 지금 발의됐거나 발의 준비 중인 것들이 상당히 헌법 위배 내지는 굉장히 위험한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 대통령의 그 대법원장 임명 박탈권이라든지 또 모든 조약에 대한 어떤 국회의 어떤 예. 통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떤 법이라든지 또 이미 그 국정조사 끝났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 것들이 또 저희 당하고 협상을 정상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숫자의 힘으로 그냥 예.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안건 조정이라 이런 것도 하면서 막 통과시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게 벌써 날짜가 좀 뭐 어제로 지났는데 삭발식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에요,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나가서 여러분들이 완전 삭발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양곡법 관련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는데요. 전준수 의원님. 근데요. 과거 민주당은요. 2019년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삭발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때. 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삭발식을 하는 건 뭡니까?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도 막 삭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그 이제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삭발도 하고 막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 민주당 삭발을 한 것은 주로 농해수위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 지역과 관련된 그다음에 분들. 농촌 지역에 예, 예. 그러니까 농촌 국회의원 중에서도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 단체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함께 삭발을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이 농민들과 함께 특히 자기 지역구에 이제 유권자들이 대다수 이제 벼농사를 짓는 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그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의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식의 농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그런 약간 것 개인적 차원으로 봐달라 이 말씀인가요? 예,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황교안 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삭발을 하고서 말하자면 대정부 투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지역의 유권자들과 함께 특히 농민들과 함께 특히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께서 야당하고 대화하는데 그거 물밑에서 이야기되다가 관례를 어기가면서 언론에 공개를 해버리면서 깨진 거고 지금 야당과 대화 안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1년 동안 지금 야당 대표 만납니까? 원내 지도부 만납니까? 상임위원장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향적으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은 민주당 복당에서 당 고문으로 돼 있죠. 2019년 당시에 이 삭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상을 꼬집으면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가 있는데 3가지 쇼가 있다. 사퇴쇼, 삭발쇼, 단식쇼다. 그러면서 특히 삭발 관련해서 머리는 잘한다. 이렇게. 근데 박지원 고문께서 지금 민주당 이 삭발식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답변은 없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 주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바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좀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 이거는 원래 그 진술을 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뭐 김용이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는 떳떳하게 내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영재 의원 영장 기각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영장 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맞게 다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영장심사 받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각의 이유가 나오는데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여기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이 이유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속 요건 통상 두 가지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냐, 그러니까 의심할 사유가 있다. 그리고 뭐 증거인멸 도주인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수행 중인데 어디를 뭐 증거인멸 도주가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두 가지 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심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안 돼요. 이건 뭡니까 그럼? 법원에 가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든지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든지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선거법 위반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천지의 기억의 영역, 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가지고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는 무조건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치열한 유무죄의 다툼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유죄든 무죄든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굳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해가지고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수사 총량을 한번 보십시오. 수사 기간, 수사 규모, 수사 건수 이 수사 총량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 수사관 그리고 수사를 지원하는 실무 지원 인력까지 합하면 여러 수백 명이 여러 수백 군데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권 남용 아닙니까?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법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하고 같은 기준과 잣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 수백 명이 여러 수백 군데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압수수색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식 변호사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솔직하게 그냥 그 성안에 머물지 말고 이제 장수답게 밖으로 나와서 판사 앞에서 정말 범죄 소명이 충분한지 그거 밝히고 떳떳하게 그냥 국민 앞에 서서 있는 게 낫죠. 그래야 민주당의 부담도 적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수 의원님 한 30초 있는데요.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또 오게 되면 그때도 부결될 거로 보십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은 되겠지만 그게 뭐 압도적 부결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다음번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재명 대표가 한번 출석해서 법원의 심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어떤 선택할지 모르고요. 아직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바로 뭐 부결단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